아마 이 학생들 그 해외봉사 동아리 옹달새 표적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we are Ongdae from Korean Mutual Leadership Academy, and we are a corporate technology-related volunteering group. And from now on, for your better understanding, we will make our presentation in Korean.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족사학고등학교 적정기술 해외봉사 동아리 옹다스입니다.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그리고 수질 오염 현상을 그것을 심각한 문제인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매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신조로 적정 기술이 도입된 정수기 그리고 수정화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베트남 백반시에 있는 꼰비 초등학교로 봉사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 차례 봉사를 갔다 오면서 저희는 소통하는 봉사를 좀 더 큰 비전으로 삼으면서 환경봉사, 무력봉사, 혹은 교육봉사까지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이렇게 현지와의 끊임없는 대화,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환경,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즉 소통, 자기주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옹달샘의 해외 봉사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깨끗한 수자원의 보급인 만큼 봉사에서 매년 정수기를 설치해 왔는데 이번에 옹달샘은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봉사 전까지만 해도 울산과학기술교육원에서 이제 이틀간 중력식 멤브레인 정수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교육을 받은 후에 그것을 현지에 가서 그대로 설치해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정 기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스테인레스 정수기, 현지에서 직접 널리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통을 정수기의 수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멤브레인 필터를 어떻게 고정하느냐였는데요. 저희가 고안한 필터 고정 방법은 필터끼리 겹치지 않도록 호스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력식 정수기를 설치할 때 가장 큰 맹점이 필터가 물에 닿는 표면적을 최대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 번에 정수되는 물의 양이 최대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수기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에서 고안해낸 방법대로 호스의 길이들을 다르게 해서 필터를 매달면 필터끼리 포개어지지 않고 정수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도 움직이거나 기울어지더라도 필터가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몰리면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후 나올 발표 내용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한 것 이외에도 세라믹 정수기를 보급하는 활동 역시 했습니다. 세라믹 정수기는 천연 소재인 귀조토로 만들어졌으며 활성탄의 5000배에 달하는 0.1 마이크로 미세공으로 깨끗하게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지 가정에서는 세라믹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몇몇 좀 더 빈곤한 가정에서는 세라믹 정수기조차 보급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꼰비 초등학교 측에 30여 개의 세라믹 정수기를 갖다 드리고 이 학교 측에서는 각 가정에게 한 30에서 40여 가정에게 세라믹 정수기를 보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수기 설치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틀에 걸쳐서 그 꼰빙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교육봉사를 미술교육, 위생교육, 과학교육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술교육에서는 티셔츠 염색과 그 스크래치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두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티셔츠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봉사를 해나가야 하는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봉사가 이 옹달샘의 핵심 비전인 만큼 저희가 준비한 교육을 나중에 현지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옹달샘의 비전과 일치하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위생교육에서는
노래와 율동 등을 활용하여서 손씻기 교육과 양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사용할 손씻기 율동을 미리 베트남어로 번역해 놔서 칠판에서 넣고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알려주어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육용 인형과 그런 치아 모형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칫솔로 올바르게 이를 닦는 방법을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은 그런 위생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과학교육에서는 풍선과 CD를 통해서 호버크 테스트를 제작했고 그 무게 중심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 어떤 조가 차량으로 가장 높이 탑을 쌓는가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 기구나 도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과학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이나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는 과학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에 의해서 학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번 과학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 방문이라는 활동을 또 같이 했는데 총 저희가 20가정을 방문하여서 현지 가정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주민분들과 상호 교류를 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가까운 가정들을 걸어서 방문하고 다른 한 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좀 멀리 있는 가정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5가정씩 총 20가정을 방문해서 준비했던 선물을 드렸고 가정 방문 선물로는 모기약, 모기장, 담요, 장난감 물종, 긴 인스턴트 식품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번 봉사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유니스트에서 만든 수통을 들고 가서 정수기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수통 제품을 사용하느라 새로운 필터 설치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고안해낸 설치 방법은 유량도 갖고 불에 붙는 표면적을 최대화하게 했지만 하지만 그 설치의 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조건을 다 만족하는 설치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그 설계를 위해서 멤브레인의 위치와 물이 채워진 높이에 따른 유량 변화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호스의 크기와 멤브레인 필터를 연결하는 호스의 크기가 정수기 입구가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서 물을 유량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오차가 생겼고 또 직접 손과 눈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차가 있다 보니까 유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드리자면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20초를 기준으로 유량이 100ml 정도 차이가 나게 있는 값이 한 8분의 1 정도 1%를 훨씬 넘어가는 오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멤브레인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클수록 유량이 커진다는 그런 방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센서와 밸브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실험을 계획하고 또 그런 실험을 잘 진행한다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멤브레인 성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비록 정량적인 결과 혹은 좀 더 오차가 적은 분석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의의가 있었던 것은 저희 온달스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적정 기술을 아무리 실험실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지에 제대로 보급되고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저희는 사실 그 적정 기술 혹은 적정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정 기술 혹은 적정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현지에 알맞은 곳에 알맞은 방법으로 보급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개선되면 좀 더 현지 주민들이 편리하고 제대로 알맞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했던 실험대로 실험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추후 다른 실험들도 계획을 하면서 저희 정수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이것을 더 나은 봉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그 한양대학교 적정기술 동아리 오프라인에서 권민진 이종근 학생이 캄보디아 적정기술 해외 봉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또 입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가능하시면 조금 빨리 발표를 끝내주셔서 7분이나 8분 정도 끝내줄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적정기술 동아리 오프라인 권민진입니다. 이승규. 저희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 미래 적정기술 연구를 위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동아리의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는 제3세계 사회공헌 모임이라는 타이틀 아래 스웨덴 90%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연구, 대외 협력, 해외 봉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동아리원들은 각자 소속된 연구팀이 있습니다. 물팀, 에너지 1팀과 2팀, 그리고 MFC팀, 프로토타입 제작팀이 있는데요. 각 팀 아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적정기술을 연구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학생 적정기술 동아리 연합에 소속되어서 저희 적정기술 연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LG 사회공헌 모임이나 유럽 적정기술센터에서 사이언스 투트 활동 등 다양한 활발한 대외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지 조사와 기술 기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전 준비 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5월 28일부터 7월 14일 총 48일 동안 32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현지 조사와 기술 기부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고 기술 기부의 경우 물과 에너지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서울대학교 AIS 센터를 방문해서 정수기 필터와 태양광 패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두 번째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연구실을 방문해서 미생물 배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FC 연구실을 방문해서 MFC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실험해볼 천연 필터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태양광 가루 등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수질 검사 키트를 직접 구입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가루 디자인 및 제작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충전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태양광 가루 등의 충전기를 결합한 그런 제품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의 일정인데요. 저희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라이프대학교 IT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 라이프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정기술팀의 활동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였고 그리고 태양광셀의 원리나 태양광 가루 등 수질 측정 기기, 정수 필터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의 결과물인데요. 먼저 저희는 물 사용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우물물이나 수돗물 그리고 또 빗물 수집해 놓은 통 이런 통에 빗물을 채집하였고 그리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어과 학생들을 통해서 통역을 하면서 각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집해온 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
pH, 경도, 중금속, 아질산염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수질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라이프대학교 내 카페테리아에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저 위에 빨간색이 저희가 설치한 정수기고 저기 위에 보이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밑쪽에 배터리를 넣었고 그리고 저 정수기에 천장을 연결해가지고 옆에 보이는 그 수돗물에 직접 저희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에너지팀의 현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 전기 공급 방식 및 생산량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다녔던 라이프대학교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여쭤본 결과 캄보디아에서는 근처 나라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수입해서 쓰니까 당연히 비싸고 전기가 자주 끊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묵었던 숙소였던 라이프대학교 기숙사에서도 계속 정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기술 연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을 만들어서 갔는데 그 태양광 가로등을 최상의 상태로 설치하기 위해서 즉 태양광 가로등이 발전량이 최대가 되는 위치랑 셀의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대 및 태양광 셀 각도에 따른 발전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대 그리고 최대 평균 발전량의 각도를 결정했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할 때 그 셀의 각도를 결정한 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에너지 기술 연구 활동으로 저희 공사팀이 과거에 라이프대학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셀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셀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갈 때는 이것을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부 활동으로는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는데요. 총 두 가지 방식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스탠드형이랑 벽걸이형. 스탠드형을 만들 때는 저희 사전 조사로 현지인 분들께 물어봤을 때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셀을 가지고 그 태양광 셀로 가로등 역할도 하면서 태양광 충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곳은 현지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이 저희가 우기떼어가지고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우기떼어서 물이 너무 불어서 가지 못해서 그냥 라이프대학교 근처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갈 때는 이런 부분도 다 보완해가지고 현지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쓰레기 환경 문제 등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신호등이라든지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고 건물 같은 것도 진짜 신호등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망도처럼 그런 건물들이 진짜 많고 실제로 저희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환경들을 다 봤을 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집 주위 하천이라던가 그냥 집 주위 아무 데나 버려가지고 마을을 돌아보면 진짜 악취가 엄청나고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라던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동아리원들과 공유를 했고 그렇게 저희 동아리원들은 적절히 기술 개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물팀이라든지 에너지팀, 미생물 연료전지팀, 프로토타입팀 등등으로 나눠가지고 물팀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개발한다든지 미생물 연료전지 팀 같은 경우에는 벽이대랑 연계를 해가지고 정수 시스템에다가 미생물 연료전지를 응용하는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런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국제 ODA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교육 ODA 컨퍼런스, EI 런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 컨택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온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갈 때는 어떤 정도 보완해야 할지 등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2차 캄보디아 방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는 브레이너리 메이커스의 김종현 발표자께서
메이커 스카우트 사례, 문제 정리 단계에서 디자인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 띵킹에서 문제 정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10분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엄청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미뤄져가지고 더 줄여달라는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커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참여한 친구들 좀 보이는데 한 올해 80명, 8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직접 구현까지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가 문제 정의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 띵킹을 좀 융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찾는 과정에서는 관찰과 대화와 체험 이거를 꼭 활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관찰, 대화, 체험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기까지 갈수록 좀 더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본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진짜 문제인데요. 되게 아인슈타인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진짜 문제를 찾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영어로 보면 제가 이거 의역을 한 건데 진짜 문제 이 부분이 proper questio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또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데 55분을 쓰겠다라고 아인슈타인 말한 건데요. 그만큼 좋은 질문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의역을 한 거고 그만큼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감인데요. 이 문제를 발견할 때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도 37살 정도 되는 교수님이세요. 네, 놀랐죠.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다리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리가 2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둘 다 튼튼하다고 전제를 할게요. 하나는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완벽해요. 새로운 걸 시도를 했어요. 하나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그 니즈와 원칙을 파악한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공감이 없는 문제 정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것도 똑같이 문제 정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 5Y 메소드라고 되게 오래된 기법이죠. 사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기법인데 네.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너 왜 지각을 했니? 알람 소리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 너무 피곤했어요. 왜 피곤했을까? 전날 전에 게임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게임을 왜 늦게까지 했을까? 이때 사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몰라요. 그냥 재밌었어요.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인터뷰 2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다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 여기 4개밖에 없죠. 제가 시간이 좀 줄였는데 평소 잠자는 시간, 게임 시간 정해놓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Y가 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elaborate, 좀 더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Y 기법은 기본적으로 Y 5번 물어봐서 깊게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물어본 질문들은 Y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시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정의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모아봤는데 이거는 메이커 스카우트 사례는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여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죠. 여기도 이것도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거 엘리베이터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라는 불평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티스 회사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처음에 했겠죠? 그런데 Y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리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도달한 결론이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오티스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거울을 달아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넥타이를 걸치기 시작했고 화장을 걸치기 시작했고 친구들하고 거울 보면서 장난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에서 문제적인 단계 그리고 이 5Y 거기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최소한의 투자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거울만 달아주면 됐죠. 자, 두 번째는 메이커 스카우트 사례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아침에 드라이를 하는 머리 너무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얘 너무 불편해요 라는 말을 친구한테 듣고 머리 말리는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머리를 빨리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머리 말리는 동안에 바쁜 아침 시간에 다른 걸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밥도 먹고 싶고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네, 완성도는 조금 봐주시고 머리에 써서 말리는 핸즈프리 헤어 드라이어였습니다. 이건 약간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걸 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아프거나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재밌죠? 그리고 다음 사례는 냄새나는 화장실에 학교 화장실에 너무 냄새가 나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이거는 고등학교 사례인데 청소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건데 조금 더 가까이 이런 사인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변기 가운데 보면 파리 그림이 있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여성분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학교 화장실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우리 세대에 맞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뭐였냐면, 게임이었어요.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가운데 파리 대신에 수분 센서를 달았어요. 아두이노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수분이 닿으면, 액체가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점수에는 여기 위에 잘 안 보이지만 베스트가 있고 유월스가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가장 오랫동안 이 수분 센서에 맞춘 사람. 그 밑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당신의 점수인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가까이 이것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무게 센서를 여기 옆에다 부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밟아야 얘가 시작을 해요. 그럼 가까이서 이 수분 센서에 맞추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연할 때 실제로 소변을 볼 수 없으니 물통, 조그만 그 물통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총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임을 시연하게 됐습니다. 재밌죠? 네, 다음 사례는 위험한 상황 여기 대원국제고등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친구 사례였는데 학교 앞에 경사가 되게 심하대요. 맞나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굉장히 넘어지는 친구들도 많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그 소현이라는 친구가 만든 세계적인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에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만든 건 요거였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트러스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하는 사포를 달았어요. 여러 가지 막 철제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사포가 굉장히 싸고 효율적이라고 달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해결책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영상으로 만든 게 뭐였냐면 인터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였어요. 어차피 내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나도 문제 당사자이지만 이 다른 친구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그걸 데이터화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 혹은 데이터 그리고 큰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재밌는 영상이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아쉽네요. 자, 그래서 대화, 관찰, 그리고 체험 이런 사례 외에도 실제로 우리 저희 뒤에 앉아있는데 저 친구들은 딱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어린이집이나 우체국에 풀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풀뚜껑이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풀뚜껑을 뒤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발동대상 독거노인들이 템플폼 사고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일까 체험해 실제로 끌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발견하는데 점점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데 가까워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 관찰 체험
해보시면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기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하러 가실 건데요. 밖으로 나가시면 인솔에서 같이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식권 안 받은 학생 있나요? 아, 네. 그러면은 안내 데스크에 가면은 식권을 나눠주실 거예요. 식권을 받고 인솔해 주시는 분 따라서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여기에는 2시까지 최대한 빨리 와서 또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내 다리 아프고 있어. 잠이 안 왔어. 웬일이야?